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아치가 무너진다면 아치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다른 후유증들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든지 만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리스프랑 손상이 제대로 초반에 치료를 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리스프랑 관절에 관절염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은 아닌데 발등이 계속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스프랑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동작이 발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발등이 밑으로 처져 있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이렇게 다칠 때, 그럴 때 우리가 리스프랑 손상이 많이 유발이 되는데요. 리스프랑 손상은 리스프랑 골절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리스프랑이라는 주변의 인대에 손상이 유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뼈는 골절은 없어요. 뼈는 골절이 없을지라도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관절 간격이 벌어진다면 리스프랑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프랑인데 왜 중요한가요? 저희가 발에 있어서 아치가 있잖아요. 그 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중족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돌다리를 생각을 했을 때 돌다리의 정중앙에 있는 쐐기돌, 키스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족골이 키스톤의 역할을 하는데 그 키스톤이 무너지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고 돌다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리스프랑 인대라는 것은 첫 번째 설상골과 두 번째 중족골을 이어주는 인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인대가 다쳤을 때 첫 번째 설상골이나 두 번째 중족골 사이의 관절 간격이 벌어진다거나 인대의 구조물이 완전히 파열이 됐을 때 그 돌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프랑 손상 어떻게 진단하나요? 만약에 리스프랑 인대의 손상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체중 부하를 해서 찍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 부하를 해서 찍었을 때 엑스레이나 CT상에 관절 간격이 확 벌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리스프랑 손상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랑 더불어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리스프랑 인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아치가 무너진다면 아치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다른 후유증들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든지 만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리스프랑 손상이 제대로 초반에 치료를 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리스프랑 관절에 관절염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성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급성 손상에 비해서 조금 더 수술이 복잡해지거나 커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술을 해도 계속해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많게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면 수술이 커질 수 있나요? 가끔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시면 6개월 전, 1년 전에 발등을 다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걸을 때마다 아프다라고 하셔서 오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보면은 리스프랑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리스프랑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가 단순 뼈랑 뼈를 이어주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압술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스프랑 손상을 의심해야 할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리스프랑 손상이 있을 때 발등이 엄청 많이 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 아치 있는 바닥 부분으로 파랗게 시퍼렇게 멍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발을 디딛고 체중 부하를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발등 손상, 특히 리스프랑 손상을 의심을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발로 병원의 양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